안녕하세요. 천안TV가 마련한 총선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복위원장을 일찌감치 단소공천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늘은 편의상 위원장이 아닌 예비후보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질문부터 드립니다. 2월 당이 위원장이 단소공천 했는데요. 이후에 좀 어떻게 활동해 오셨는지 좀 말씀 주시죠. 제가 설 연휴 전에 단소공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저와 또 저희 가족들까지 온 힘을 다해서 뛰고 있고요. 저희 형제가 고맙게도 저희 부모님께서 많이 나와주셔서 7남매입니다. 7남매 모두가 다 평일까지 뛸 수 있는 형제들은 평일에도, 그리고 주말만 가능한 분들은 주말만이라도 오셔서 함께 이번에는 반드시 돼야 된다. 지난번에 너무 사실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된다 라는 자세로 저도 뛰고 있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지지자들 모두가 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선거 이야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상대편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일단 김영석 후보로 정해졌지만 4선 이명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그런데 또 전반적으로 볼 때 현역 불패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움직임들을요? 이명수 의원께서 16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지역에서는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부지런하다, 사람 참 착하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여의도에서는 이명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오히려 그 당 분들도 잘 모를 정도로 4선 동안 중앙정치에 족적이 별로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도 16년 동안 도대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아쉬운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평가를 통해서 컷오프를 하지 않았나 싶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 선거 때 제가 564표 차이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극복해내는 데 있어서 이제는 이명수라는 카드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국민의힘에서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설령 패한다 할지라도 한 번의 어떤 역전 가능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신인을 이번에 공천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후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아산갑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권자 지형이 다소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이런 지형인데요. 그래서 후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똑같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르신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투표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게끔 하는 이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아산갑 유권자들의 분위기는 그래도 이제는 좀 복귀왕에게 승세가 기운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요즘은 조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당이 민주당 사정을 얘기해 볼 텐데,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일 좀 공천 잡음이 불거지고 있고요.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이런 자주 섞인 아니면 비아냥 섞인 이런 신조도 나오고 있는데, 소속당 후보로서 이런 지금의 공천 잡음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매번 총선 공천 때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의 경우에는 그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의석수가 많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들의 반발 때문에 또 목소리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명횡재 이런 말이 언론에서 만들어지고, 일부 보수 언론이 그런 말을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성북구의 유승희 의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친명입니다. 과거 3선이었었고, 그런데
그분이 컷오프를 당했어요. 대표적인 친명인데도 불구하고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멀리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우리 충남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에 민주당 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지역이 홍성 예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안은 세성 모두가 다 유리하다. 유권자 지형이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안 출신인 양성조 의원이 중앙당에서 우리가 충남 전체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홍성 예산 험지에 가서 한번 헌신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동 공천이거든요. 우리 충남의 공천만을 볼 때 과연 뭐 친명 누가 혜택을 받았고 비명 누가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몇몇 사례들을 톡 집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주 그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하위 20%에 들어간다. 경선에서 질 것 같다. 그 상대방의 영등포 구청장 출신의 젊은 신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거죠. 국민의힘으로. 정말 이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경우를 어떻게 그 비명 행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극히 뭐 한두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해오는데 좀 지나치다. 그리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처럼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고, 또 하나 근래에 나오는 우리 호남 지역으로 김혜경 씨의 그 비서가 공천됐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요. 정말 터무니없는 공격입니다. 그분은 문재인 정부 때 인사비서관 출신이었고 중앙당 당직자로서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지난번 대선 때 그 후보 부인의 스케줄과 관련해서 도움을 준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지 김혜경 여사의 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프레임을 묘하게 씌우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그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이제는 공천이 다 끝나고 나면 사그라들면 다시금 공천 작업 이전에 그 민심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일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제 천안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일정을 보내시고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했는데 거기서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거의 쏟아내다시피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김혜경 그 여사 그 비서관 하셨던 분을 이제 공천한 것 그걸 갖고 이제 사천의 끝판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입이 딱 벌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정말로 제가 듣기에도 놀라운 그런 표현들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입이 참으로 가볍다. 대변인이나 구사할 만한 이런 언사들을 직접 구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 지지자들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정치의 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답답해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동훈 위원장께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대해서 안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KBS가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KBS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여당의 그 주장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그 디올백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작은 파우치라고 표현했던 이런 것처럼 이미 그 여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방송사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맞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예요. 일개 부하입니다. 그 일개 부하의 토론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응해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가 혼란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 정치인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멸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우리 정치의 좀 격을 높이고 우리 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우선 그렇게 가볍게 그리고 상대당 당대표에 대한 공격을 그저 공격 일변도로만 하는 이러한 당대표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 달라. 그럴 때
이번 총선도 조금 우리 유권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잘하기 위한 경쟁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그 아산 시정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식 기자회견, 출마 기자회견 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 더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예, 그 총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 시민들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시정이 참 불안하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대법원 발표가 나면 4월 달에 보궐선거가 치러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또 연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아산을 걱정하고 아산 시민을 모시고자 하는 자세가 되었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도 뭐 유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끄집어내서 임기를 몇 개월 연장하는 이런 모습보단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사법부의 판단이 빨리 나올 때 아산 시정의 혼란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법원에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리더로서의 모습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마 기자회견 때 따로 이제 공약 발표는 따로 이제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좀 공개하실 만한 공약 하나만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약이 하도 많아서 무엇을 첫 번째 공약으로 걸지는 현재 고민 중입니다. 다만 저는 정치적인 공약을 먼저 걸 겁니다. 국회의원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2대 총선에 나오는 모든 후보자들이 저 헌법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약속을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들 겁니다. 87년 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정치를 종식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순점 중에 가장 큰 것이 그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옛날 그릇에 굉장히 커진 다양해진 대한민국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그거는 국회의원이 약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위한 정치개혁, 이것도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없앤다라고 하면 또 다른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 대해서 임기 중 민형사상상 그 소출을 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원도심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좀 침울해 있고 한데 상대적으로 KTX역과 붙어있는 신도시 지역은 성장하고 있고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신도시 쪽으로 현재 이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원도심에서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삶을 영위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이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하는 약속 이제 오른손 이렇게 들고 선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서, 저 복귀왕은 선거 기간 내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분들께 바른 말, 참된 말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TV 총선톡 세 번째 시간 복귀왕 예비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후보님 끝으로 한 말씀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 복귀왕 부족합니다만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